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사례 발표를 맡은 성산중학교 교사 박동현입니다.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이 단순한 계산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린멜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프로젝트의 의미,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사례 소개, 연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멜트 이름에 담긴 의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린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녹색 가치를 상징하는 동시에 수업 모형 5단계를 의미합니다. G는 정보 수집, R은 연결하기, E는 탐구활동, 또 다른 E는 의견 교환, N은 나아가기입니다. 멜트는 녹다라는 단어처럼 학생들의 삶 속에 생태 감수성이 녹아들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동시에 4가지 실행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M은 수학, E는 환경, L은 리더십, T는 나눔과 확산으로 실행 목표 1은 수학의 녹색 더하기, E는 녹색 교육을 위한 환경 부담 줄이기, 3은 녹색 자기주도 역량 배로 키우기, 4는 녹색 실천을 나누고 전파하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교과 활동 중 다들 학생들로부터 한 번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수학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알긴 알겠는데 뭐부터 실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환경은 중요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반만 실천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 말들을 듣고 저는 학생들이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수학을 통해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실천이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확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구조화한 것이 바로 멜트 실행 목표입니다. 수학을 삶과 연결하는 생태 감수성 교육, 환경 부담을 줄이는 실천 기회, 자기 주도적 환경 리더십 개발, 그리고 배움을 나누는 협력 문화가 필요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이나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 없이도 재구성이 가능한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설계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각 실행 목표별로 주요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M단계, 수학의 녹색 더하기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달의 생태 주제를 정하여 매달 수학 단원과 생태 주제를 연결한 수업을 운영했습니다. 5월은 스마트 절약, 6월은 기후행동, 7월은 자연지킴, 그리고 9월은 지구순환으로 정하여 운영했습니다. 수업과 함께 이달의 생태 안내문을 교실에 부착하여서 해당 달의 생태 주제와 실천 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5월은 스마트 절약으로 정하여 교실 전등 전원관리, 자연광 활용, 냉난방 온도 조절 등의 절약 행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또 활동 후에는 가정 연계 뉴스레터를 가정으로 배포하여서 학습과 실천이 가정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6월 거를 예로 들면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한 수업과 생태 활동을 소개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속 미션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수업에서는 부등식을 활용하여 물과 전기 사용을 분석하고 절약 방법을 찾았으며, 방정식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줄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또 대파나 식물의 성장을 이렇게 측정하여서 함수 그래프로 기록하였고요. 또 여름방학 동안 사용한 일회용품 수를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 대표값으로 분석하거나 자원순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렇게 통계 포스터로 나타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수업 내용에 따라 학생들은 먼저 G, 정보 수집 단계에서 각 활동마다 주제와 관련된 환경 기사들을 읽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다음으로 R, 연결하기 단계에서는 각 단원의 수학 개념과 연결하여서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다음 E, 탐구활동 단계에서는 학습한 지식으로 탐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루 동안 내가 뭐를 절약할 수 있는 행동을 떠올려보고 하나의 부등식 문제를 직접 만들거나 식물의 성장을 측정한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을 예측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이 의견 교환 단계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지막 N, 나아가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실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지구를 위한 약속을 구글 슬라이드, 실천의 나무에 붙이고 실천 후에는 이렇게 사과 스티커를 부착하는 참여형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멸종위기 동식물 그리기, 빙교실 불 끄기 캠페인, 텀블러 사용 챌린지, 기후 액션 보드게임 만들기, 친환경 레시피 제작 등의 활동을 진행했고요. 저는 환경교육이 흔히 다짐이나 서약으로 마무리되곤 하는데 그것이 학생들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가기 단계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배우는 경험에 초점을 두었고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단계 녹색 교육을 위한 환경 부담 줄이기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교실, 학교, 가정, 일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먼저 교실에서는 친환경 교실 만들기 대작전을 통해서 매월 주제를 정하고 학급 회의를 열어 지속 가능한 교실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또 숨은 환경 지킴이 찾기, 에코스파이 미션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역할을 3가지로 나누어 활동했습니다. 에코스파이를 뽑은 학생들은 환경을 지키는 행동을 몰래 실천하고 환경 지킴이는 친구들을 독려하며 일반 시민을 뽑은 학생은 미션을 수행하면서 누가 스파이인지 관찰하고 추측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활동이 끝난 뒤에는 스파이 발표 시간을 통해 각자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교실 안에서 자연스럽게 환경 행동을 확산시켰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 학교 환경탐사 그린맵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어플로 교내 식물의 종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생태도감을 만들었습니다. 이 생태도감을 QR코드 형태로 각각 위치에 맞게 이렇게 교내 지도에 삽입했습니다. 이 생태 지도 완성된 것을 이제 나중에는 교내에 공유하여서 교내 식물 5종 찾기 이벤트를 열어 학생들이 교내 식물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 에너지 탐정단을 조직하여 자원절약팀, 지구순환팀, 자연지킴팀, 기후행동팀으로 나누어 활동했습니다. 학생들은 팀별로 교내를 순회하며 에너지 절약과 생태보호 실천을 점검하고 학교 공간 속에서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에코홈 저널을 통해 여름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환경보호 실천 항목 중에서 이제 3가지 이상의 실천을 기록장에 기록하고 이 기록을 토대로 환경신문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또 세대를 잇는 환경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가족 구성원 1명 이상을 정해 학생이 만든 질문이나 주어진 예시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플라스틱이 많았나요? 어렸을 때는 환경오염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요? 등의 세대별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학생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환경인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오늘의 에코체크 환경 자가진단을 진행했습니다. 1주차는 플라스틱 줄이기, 2주차는 전기 절약, 3주차는 물 절약, 4주차는 자원 재활용을 주제로 주간 미션을 구성했는데요. 학생들은 매일 아침 실천 항목을 확인하고 하루를 돌아보며 실천을 했는지의 여부와 짧은 소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크리스트를 넘어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작은 변화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는 그린톡톡 다이어리를 이제 확장을 했는데요. 이 다이어리는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느낀 환경 관련 생각이나 실천을 5가지 주제, 지구와 나의 하루, 관찰하기, 실천하기, 느끼기, 창의 표현 중 하나를 선택해 글이나 그림, 사진, 시 등 자유로운 형태로 표현하는 온라인 생태 일기입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학교나 가정, 마을에서 발견한 환경 이야기를 기록하며 생태 감수성을 키워갔고 다른 친구들의 글을 읽으며 서로의 실천을 배우는 생태 공감의 장을 만들어갔습니다. 다음은 L단계, 녹색 자기주도 역량 배로 키우기입니다. 이 단계는 캠프, 동아리, 주제 선택, 그리고 콘텐츠 제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캠프에서는 미리네 탐험 캠프 워크북을 제작하여 학생들은 수련활동 기간 단순한 숙박 활동을 넘어 자연 속 활동을 기록하며 숲과 생명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워크북의 각 날마다 왼쪽에는 오늘의 목표와 관련된 생태 자료들을, 오른쪽에는 활동을 기록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성했는데요. 예를 들어 나무와 별을 관찰하며 자연과 친구가 되는 첫 만남을 기록하거나 하늘의 색과 냄새, 소리 변화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는 감수성을 실천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그린 업사이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버려진 물건을 이렇게 새로운 작품들로 재탄생시키고
직접 기른 채소로 채소 또띠아를 만들어 먹으며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자원순환 생태도시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자원순환 생태도시 만들기를 그리라고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날아다니는 호박마차와 같은 단순한 상상화 그리기를 진행했습니다. 이후에 학생들이 자원순환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자원순환 화살표와 이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설명 태그를 함께 넣도록 지도한 결과 비로소 이렇게 자원이 순환하는 생태도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동네 구조물은 동물에게 안전할까 프로젝트를 통해 팀별로 활동구역을 정하여 구조물을 탐방하고 그 구조물이 동물들에게 안전한지 탐색하고 생태보건 아이디어를 탐구하여 이렇게 비포 애프터로 나타내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제 선택 활동에서는 영화 월이와 투모로우를 함께 보며 환경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영화 속 문제 장면을 이렇게 온라인 퍼즐로 만들어 풀고 이것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이후 생태 보드게임과 연결하여 이제 자원순환과 기후행동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제작에서는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서 환경보호를 주제로 1분 슈폰 만들기를 진행했고요. 또 에코툰, 환경 만화를 제작하여서 환경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제 또래들에게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마지막은 T단계, 녹색 실천을 나누고 전파하기입니다. 이 단계는 학교에서 시작하여 마을로 퍼뜨리고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며 이제 세상으로 확장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학교에서는 에코갤러리를 열어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전교생이 함께 인상 깊은 작품에 투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실천이 트렌드가 되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환경 강연을 준비하고 발표하며 또래 안에서 자연스러운 확산을 이끌었습니다. 네, 마을에서는 마을 클린데이를 열어 구역을 나누어 마을의 쓰레기를 청소하였고요. 또 시장 에코 한마당을 통해 인근 재래시장 앞에서 친환경 부스를 열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 퀴즈를 맞추고 친환경 장바구니를 나누어 드리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나눔과 순환 실천하기로는 병뚜껑 1240개를 모아서 에코웨어얼스 업사이클링 단체에 기부를 했고요. 또 의류 99점을 모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에코웨어얼스 어플은 병뚜껑뿐만 아니라 우유팩, 종이팩, 캔 등의 다양한 재활용품을 일정 무게 이상 모으면 이제 수거를 무료로 해가고 또 활동량에 따라 얼스 크레딧이라는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재미와 동기를 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가까운 매장에 의류나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또 발급이 되는 구조여서 이거는 학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으로 확장하기 활동으로는 메타버스 온라인 전시관을 열어서 이렇게 디지털 공간에서 환경활동을 공유했고요. 또 하나 해외 확산 활동으로 태국의 방콕 한국국제학교 8학년 학생들과 이제 영상 편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위에가 저희가 보낸 편지, 아래가 이제 태국에서 온 답장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각 나라의 환경 실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환경 실천이 지구 전체와 연결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국에 아는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연결이 쉬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펜팔스쿨과 같은 글로벌 교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 결과는 뚜렷했습니다. 환경 소양 검사 도구를 변형한 이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학생들의 6가지 생태 역량, 이해, 문제 해결, 생태 감수성, 세계 시민, 참여 실천 역량이 모두 고루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이 2.75에서 3.65로 가장 크게 향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린벨트 프로젝트는 수학적 개념과 환경 문제를 연결한 탐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실천활동, 자기주도적 탐구와 협력, 그리고 세계로 확산되는 나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6가지 생태 역량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실천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